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4차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차시에서는 자유선택활동 이제 운영 지도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볼 것이며, 또한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한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영역별 활동 계획에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1교시에는 자유선택활동 운영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유선택활동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시간으로 유아교육 기간 생활 중 영유아에게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활동이며 유아 일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선택활동은 유아의 개별적인 흥미, 요구 및 발달 수준에 따라 개인이 학습 내용과 속도를 조절하여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가 자발적인 흥미와 요구를 현실 상황에 알맞게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자율적인 개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아 중심 교육이 지향하는 바인 만큼 유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또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의 관찰과 적절한 언어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언어적 계획, 평가 프로그램은 유아의 자유선택 능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언급됩니다. 언어적 계획, 평가 프로그램은 비고츠키의 발생학적 인식론을 직접 영유아 교육 현장에 적용한 교수 학습 모형입니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하는 만 3, 6세 유아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소리내어 말하며 계획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이나 또 주의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적 계획 평가 프로그램은 유아의 자기 조절 능력, 또 언어의 계획 기능, 또 자기 언어화 등에 대한 그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적 계획 또 평가 프로그램은 언어적 계획 VP라고 하고요. 또 실행, 또 평가는 VE라고 하는데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의 언어적 계획, 2단계의 실행이고요. 3단계는 언어적 평가인데 1단계 언어적 계획을 보면 교사는 유아에게 어떤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아는 놀이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동의 의도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교사는 유아가 말한 내용을 기록 용지에 받아 적고 읽어줌으로써 유아가 언어적으로 계획했던 놀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이 단계가 언어적 계획 단계라면 이제 실행 단계가 되어 유아는 언어적 계획에 따라 놀이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유아의 놀이 과정을 관찰하여 계획한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이제 실행된 것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언어적 평가. 이 3단계에서는 교사는 유아에게 어떤 놀이를 활동했는지 묻습니다. 또 유아는 실행 단계에서의 놀이 활동을 기억하여 교사에게 말합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계획서를 읽어주거나 또 실행 과정에서 관찰한 사항을 말해줌으로써 유아가 계획과 관련지어 실제로 선택했던 놀이 활동을 회상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유아가 자유선택 활동을 사전에 언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한 네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언어나 행동으로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둘째, 유아는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면서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아의 의사결정 능력이 증진됩니다. 넷째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종합적인 놀이 경험을 능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놀이를 계획함으로써 놀이에 집중하게 되며 점차 발전된 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선택활동 운영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자유선택활동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3세 유아의 자유선택활동입니다. 만 3세 자유선택활동 운영에서의 교사는 유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계획의 기초 경험을 갖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아가 놀이를 선택하여 언어적 계획, 또 실행,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며 교사는 놀이 계획과 놀이 평가 과정에서 유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 3세 유아의 경우 놀이 집중 시간이 짧으며 선호하는 한두 가지 영역에서 주로 놀이하거나 자신이 계획한 영역을 언어로 표현한 후에도 호기심과 자극이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환경을 구성하고 개입의 상황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럼 만 3세 이하의 자유선택활동에서의 놀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계획과 실행과 평가로 나누었지요. 놀이 계획하기입니다.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운 후 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와 활동 방법 등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유아가 놀이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놀이를 2-3명의 2-3명의 유아가 소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유아의 자유선택활동 결정을 돕기 위해 어떤 놀이를 먼저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놀이 영역을 손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보이던 유아들이 점차 책 보기 할래요? 만들기에서 시계를 만들래요? 등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놀이 계획을 시도할 때 유아가 손으로 이렇게 놀이 영역을 가리킨다면 교사는 오늘 블록놀이를 먼저 할 계획이구나 라고 유아의 마음을 읽어 완성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 영역의 선택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미술 영역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통해 선택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활동과의 연계를 생각하고 결정을 하도록 돕습니다. 다음 선택한 놀이 영역으로 이동을 돕는다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가 놀이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유아 수는 적절하게 조절하되 만약 동일한 영역에서 놀이를 원하는 유아가 많은 경우 영역의 공간을 넓히거나 또 옆의 영역에서 활동이 잠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유연성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개별 계획을 돕는다인데 놀이 선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중해서 놀이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교사는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 영역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의 놀이 영역을 함께 돌아보면서 여기에서는 점토로 꽃을 만들 수 있고 또 이곳에서는 블록으로 꽃밭을 꾸밀 수도 있네. 또 여러 놀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니? 라고 말해줍니다. 놀이 선택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선생님하고 과학 영역에서 씨앗을 관찰해 볼까? 라는 질문을 하여 교사와 함께 활동의 선택과 놀이 방법을 익히도록 안내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의 선택 능력과 놀이 방법, 또 놀이 결과에 따른 성취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해진 경우 점차 교사의 개입을 줄여가도록 하지요. 또 교사는 놀이의 전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가 있는지 유념하여 살피면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놀이 활동을 언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놀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두 번째, 놀이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만 3세의 유아는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활동이 곧 놀이 계획을 의미하며 그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 선택 이후에도 교실을 배회하거나 교사를 쫄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는 학기 초의 경우 일어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교사는 유아와 개별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즐겁게 놀이하며 놀이가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만 3세의 유아의 경우는 선택한 영역에서 놀이를 하다가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 계획과 무관한 영역으로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첫 번째 놀이 계획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하며 유아가 선택한 놀이를 존중합니다. 잦은 이동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유아는 한 영역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고 또 잦은 이동으로 놀이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만 3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는 계획 순서를 강조하기보다 하나의 선택한 놀이를 실행한 후 다음 놀이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찰을 통해 돕습니다. 또한 만 3세 유아의 놀이 계획은 개인이 선호하는 영역에 매우 많이 치중되어 있으며 또 교사가 새로운 놀이를 권할 경우 집중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는 활동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고 또 교사는 다양한 놀이 방법과 도구의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유아의 자발적 놀이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는 놀이 과정보다 즉각적인 결과를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제공해주고 과정의 많은 부분을 함께 진행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역할놀이의 경우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나 만 5세 유아와는 달리 만 3세 유아는 즉각적인 놀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빠른 시기에 역할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품 준비에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놀이 실행하기에서 평가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만 3세 유아의 놀이평가는 계획한 놀이를 끝낸 직후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조금 전에 어떤 놀이를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무슨 영역에서 어떻게 놀이를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유아가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만 3세의 경우 평가 단계에서 교사의 질문에 이거요, 만들기요, 책 등 간단하게 단어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여 놀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찰을 기초로 한 질문을 하여 평가를 돕는데요. 만 5세의 경우 관찰 실험 후 누구야 실험을 해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니? 라는 질문에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3세 유아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활동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질문하여 다음 활동으로 전이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만든 배를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는 것을 교사가 관찰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지 또 물 위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등의 구체적인 질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평가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평가 시간에 오늘 못해서 내일 꼭 하고 싶은 놀이가 있니? 라는 질문을 하여 다음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또 처음엔 어려워하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가 다음날 하고 싶은 놀이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의 활동 선택의 자율성 여부와 놀이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는 자유선택 활동 계획 평가 누계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개인에 적합한 누계표를 만들어 누계표라고 한다면 유아 개별 이름을 기록하여 사용하거나 또 일시별로 기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영역별로 기록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여 유아의 놀이 계획 과정과 실행 또 유아의 상호작용을 위주로 기록하게 됩니다. 누계된 자료를 이용하여 교사는 유아 개인의 발달과 성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이를 기초로 다음 계획을 세워 반영하게 됩니다. 표와 같이 진행이 되죠. 그럼 만 3세에 이어서 만 4세의 유아의 자유선택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3세의 유아의 자유선택 놀이 계획은 여러 영역 중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생각하여 선택하는 계획의 기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 지금 만 4세에는 좀 더 발전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아 스스로 계획하고 또 계획한 것을 행동에 옮기며 또 행동한 것을 평가해 보는 과정을 통해 선택한 것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유아는 성장하면서 또 활동 선택 전후에 계획하고 또 평가하는 놀이 순서의 이해 능력과 또 이를 언어로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합니다. 따라서 만 4세 유아의 자유선택 활동은 1년에 언어적 계획, 또 실행, 언어적 평가,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경험과 자율적인 놀이 선택의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만 4세의 유아의 경우도 선호하는 놀이를 지향하는 편이나 놀이 친구의 권유와 또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놀이 선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의 놀이 특징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놀이로 발전하여 다양한 경험으로 연계되도록 개별 또 아니면 단계적으로 지도해야 되는데요. 그럼 놀이 계획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의 편리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집단으로 모여 교실의 영역의 이름을 알아본다든가 또 교실 안의 영역 중 그동안 하루에 몇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는지 질문하여 시간에 적절한 놀이의 수를 예측하게 한다든가 또 계획의 의미를 알아보고 편리함을 이해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계획 평가 용지의 사용법을 소개하는 건데요. 교사는 계획 평가 용지를 실물 화상기를 활용하여 소개함으로써 놀이 계획과 평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놀이 할래요는 어떤 말일까? 나는 이런 놀이 했어요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는 거죠. 영역 그림을 살펴본 후 조약 영역, 수 영역, 언어 영역 이런 거죠. 살펴본 후 내가 하고 싶은 놀이와 또 놀이 수행하고 표시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놀이에 먼저 동그라미 하고 또 수행하고 나서는 이 동그라미 위에 색을 칠한다든가 얼굴 모양을 즐거웠어요, 별로였어요, 재미없었어요 이런 걸 표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유아의 놀이 계획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놀이 계획을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교사와 유아와의 개별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 계획을 돕습니다. 또한 개별 지원의 경우에는 유아가 직접 놀이 영역으로 가서 어떤 활동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사가 오늘은 무슨 영역에서 무슨 놀이가 준비되어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여 선택을 용이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놀이 시간에 비해 너무 많은 놀이를 계획하는 유아가 있어요. 이 경우 지속적인 평가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놀이를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되고요. 또 오늘 많은 놀이를 계획했구나. 그런데 놀이 시간 동안 모두 할 수 있을까? 왜 계획한 놀이를 다 하지 못했을까? 또 그동안에 계획 용지를 보면서 하루에 몇 개의 놀이를 했었니? 또 몇 개의 놀이를 계획하는 것이 적당할까?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유아 개인
개인에 따라 용지 사용이 어렵거나 또 원하지 않은 유아는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놀이를 계획했으면 놀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 4세의 유아는 놀이 계획 용지를 활용하여 선택한 놀이를 기억하고 또 계획한 대로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호하는 놀이에 치중하거나 시간 안배가 어려움을 겪고 계획한 대로 놀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유아가 두세 번째 계획한 놀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계획한 용지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계획 용지 보관 장소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도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또는 계획한 것이 기억나지 않아서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교사는 유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또 유아 스스로 자신이 계획한 놀이를 무리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 환경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한 유아가 선택한 놀이 영역에서 놀이를 계획한 후 실행하는, 그러니까 자유선택 활동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시간에 교사는 다양한 언어의 개입과 상호작용으로 유아의 사고와 결정을 도와야 합니다. 이 시간에 교사가 노는 건 아니지요. 다음 4세의 마지막 놀이 평가하기 단계를 보면 교사는 놀이 시간 15분 전에 계획 평가 용지를 사용하여 유아와 소집단으로 모여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획한 놀이는 잘 이루어졌니? 어떤 놀이가 가장 기억에 남니? 놀이한 영역에 어떻게 표시할 거니? 계획한 용지가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니? 계획한 용지의 편리함 같은 건 없었니?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죠. 또한 계획한 용지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평가하여 대안점을 찾는 활동은 문제 해결 및 결정 사항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집단에서 평가된 내용을 대집단으로 모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다른 유아들이 문제 상황에 대해 토의하도록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한 언어적 계획 평가 과정에서 유의사항 및 유아의 반성적 사고를 돕는 교사 개입을 살펴보면 유아가 사용한 2장 이상의 계획 용지를 비교하여 놀이 영역의 선호도를 알아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유아가 한 번도 계획하여 참여하지 않은 놀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또 어려움이 있었나 살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려워서인지 또 방법을 몰라서인지 또 경험 부족으로 기피하는 현상인지 또 선호하는 특정 영역 때문인지 등을 파악하여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제시하거나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으로 유아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럼 만 5세 유아의 자유선택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5세 유아의 자유선택 활동은 계획, 실행, 평가에 있어 순환성을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교사는 평가 내용이 당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놀이 계획에 영향을 미치도록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유아의 반성적 사고와 사고의 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선택 활동에서의 계획 평가하기는 유아가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책임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며 놀이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선택 활동에 의해 자기 조절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자유선택 활동을 통해 유아가 한 가지 놀이 활동을 선택하고 또 계획하며 또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또는 수정하기 등의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유아가 계획한 놀이 활동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또 실행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관찰하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만 5세에서 실행된 자유선택 활동에서의 계획, 실행, 평가하기 실제와 적용 전 그 기초가 되는 소개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선택 활동의 놀이 계획
평가 용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만 5세의 경우 학기 초 적응 기간 3월이 되겠죠. 끝나가는 시기부터 언어적 계획 실행 평가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또 이와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지도로 자유롭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요. 유아 개별 수준을 고려하고 또 계획 용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사와 언어적 계획 평가를 하여 점차 기호와 글씨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선택활동 계획 용지 사용법을 소개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하는 종이일까? 어떠한 그림과 글씨가 써져 있니? 맨 위에 쓰여 있는 계획 평가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다음에 용지의 사용법을 또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유선택활동 계획평가 용지 위쪽에 날짜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다든가, 또 교실에 어떠한 영역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든가, 오늘 새로 소개된 활동은 또 무엇인지 회상하여 보고, 또 하고 싶은 영역 활동은 무엇인지 선택하여 계획란에 표시한다. 대체로 동그라미나 보통 이렇게 체크, 보통 동그라미를 많이 하죠. 각자의 거리대가 준비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용지를 이렇게 용지를 걸어서 보관하게 하는 것도 사용 방법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획 단계 전에 계획 용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이제 계획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놀이 영역을 선택하여 놀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놀이가 익숙해진 후에는 선택한 영역에서 어떠한 놀이를 누구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언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선택 계획 평가 용지에 따라 날짜와 이름을 또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구의 것이며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놀이 안내판을 살펴보고 어떠한 영역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유아의 놀이 계획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흥미 영역 중 오늘 새로 소개된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개인 용지 보관 거리대에 계획 평가 용지를 걸어두게 되고요. 또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사가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놀이 선택과 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에게는 우리 교실에 있는 어떤 놀이 영역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니? 또 선택한 것을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등의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아 스스로 표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교사의 질문 없이도 계획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아는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영역이 2개 이상일 경우 순서성을 가지고 숫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또 선택한 영역에서 어떠한 놀이를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놀이를 처음 할 계획이니 계획한 영역에서는 어떤 놀이를 할 계획이니 이렇게 하고 내가 이야기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누구랑 할 거니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놀이 계획하기. 다음 마지막에 중간에 이제 놀이 계획을 했으니까 놀이 실행하기 단계로 넘어가지요. 유아가 계획한 영역에서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조정해 가는 단계로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합니다. 교사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만큼의 활동을 유아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을 적용하여 활동을 실행하게 하고 교사는 유아의 놀이 활동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했던 놀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작용하게 하고 또 제한된 시간이 끝나기 전에 계획한 활동을 모두 마쳤을 경우에는 계획한 영역 놀이 중 더 하고 싶은 놀이 또 다른 놀이 한 가지를 추가로 계획 용지에 표시하고 싶은 놀이 같은 것들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수준별 개입을 하는데요. 유아가 자신이 계획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가 동참하여 협동놀이자가 되는데요. 또 어떠한 영역 놀이를 계획하였니? 물어본다든가 그럼 여기서 어떤 놀이를 할 것이니? 하고 물어본다든가 또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실행하는 경우에 교사는 계획한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음 영역 활동은 무엇을 계획했니? 그다음에 계획한 놀이를 다 해보았구나. 또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요즘 하지 않은 놀이 영역이 어떤 것이 있었니? 왜 놀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등의 질문을 하여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계획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놀이 평가하기입니다. 유아가 앞서 선택한 것과 실행을 관련지어 회상하여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어떤 영역에서 무슨 놀이를 했는지 회상하여 말로 표현하는 경험을 갖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용 거리대에 걸어놓은 용지를 꺼내어 계획한 기록을 교사와 함께 살펴보며 또 실행한 놀이는 무엇인지 활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언어화 과정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소집단 혹은 대집단으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점차 익숙해지면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평가를 합니다. 선택한 활동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내용을 교사가 적어주거나 또 유아가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표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평가된 내용 중 다음날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용지를 다시 개인용 거리대에 걸어 다음날 놀이계획을 세울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수준별 개입으로 놀이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요. 놀이 실행 여부 이외에 구체적으로 언어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어떤 활동을 했니?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 활동 중 잘 이루어진, 그러니까 만족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니? 이 놀이는 왜 못하게 되었니? 못한 놀이는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선택 활동을 한 후 용지 사용에 대한 소감을 나눌 수 있는데요. 용지를 사용하여 계획하고 놀이해보니 어떠니? 계획하지 않고 놀이를 했을 때와 또 계획을 하고 놀이를 했을 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니? 이런 거라든가 계획 용지를 사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평가하기 단계인데요. 그러면 연령별 자유선택활동 운영 과정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 실행, 평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만 3세의 계획, 실행, 평가를 보면 3세의 경우는 계획 놀이를 부르면서 어떤 놀이를 할지 생각하게 하고 또 2, 3명의 유아가 계획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사가 놀이 활동의 예시를 소개한다면 만 4세 같은 경우는 대집단으로 계획의 의미와 계획 용지 사용을 소개하고 또 소집단으로 진행하여 시간 조절 및 구체적인 놀이 계획을 돕는다면 마지막으로 5세 같은 경우는 교사는 활동 소개판을 게시함으로써 또 유아의 놀이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고 놀이 계획을 단계별로 모양이나 숫자를 이용해 순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 전날 평가를 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 단계에 이루어지는 연령별 자유선택활동의 운영입니다. 그럼 실행 단계를 살펴보면 만 3세의 경우 같은 경우 계획과 실행이 연계되도록 해야 되고요. 선택한 놀이 영역에서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유아 개인차 따라 놀이 계획과 선택 영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강요하지는 않아야 되죠. 그렇다면 4세의 경우 실행 단계에서 계획 영역을 기억하여 실행하게 하고 1차적인 놀이 영역 선택이 이외에 다음 단계로 선택한 놀이 영역에서의 적당한 자료 선택 및 다양한 놀이 방법의 시도를 위한 언어적 개입을 해주어야 되는 게 실행 단계라면 5세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적용하여 실행하게 하고 계획 영역 간의 통합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언어적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보면 만 3세의 경우 선택한 놀이 영역에서 놀이가 끝난 후 개별 유아와 평가를 하는 게 좋고요. 다양하고 단계적인 질문으로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또 놀이 상황을 관찰한 것을 기초로 선생님이 관찰했겠죠.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또 유아가 계획 평가 용지를 사용하는데 발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사는 누계포를 사용하여 이렇게 점점점 어느 정도의 발달되었는지 누계표를 사용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세인 경우는 소집단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그림 또는 결과물로 표현하게 하고 놀이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대집단으로 이야기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 적용하는 게 방법이고요. 교사 관찰 및 유아 평가 용지를 병행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고요. 개별 용지는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적용하기보다는 유아 개인 발달차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4세아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5세아의 평가라면 개별 평가 및 전체 평가를 적절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활동 결과를 도형 표시 이외의 느낌이나 또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누적된 유아 개별 평가 용지를 사용하여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선택 활동에서의 교사 역할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가 자유선택 활동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유아의 놀이 선택과 교사의 계획 사이에서 겪는 혼란, 또 놀이 환경 구성의 어려움, 또한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지도, 또한 정리정돈 등 자유선택 활동의 계획 수행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놀이 선택의 어려움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통해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고요. 또 교실 영역의 놀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또 놀이 방법이 어려워 혼자 할 수 없는지, 또 다른 유아의 놀이를 즐겨보면서 놀이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의존도가 높아 혼자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등을 여러 원인을 찾아 그에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변의 유아와 함께 상호작용을 격려한다면 차츰 놀이를 선택하고 몰입하는 태도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유아와 함께 놀이 영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유아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교사의 역할 중에서 처음 접하는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즐겨하고 편안해합니다. 유아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 또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지나친 경우 유아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겠지요. 교사는 새로운 방법을 대집단으로 소개하고, 또 모든 유아들이 동일한 시간에 활동 방법을 기억하여 획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의 학습 속도와 흥미도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안배하고, 또 새로운 활동에 거부감을 갖는 유아에게는 다른 유아들이 활동하는 것을 탐색한 후 참여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배려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덜 수 있게 합니다. 교사는 항상 유아에게 놀이 선택권이 있음을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유아를 기다리고 수용하는 태도에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놀잇감 공유의 어려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에게 물건을 공유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에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친사회적 태도를 배우고, 또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내가 이 놀잇감이 필요한가 보구나 라는 반영적 경청을 하여 유아의 마음 읽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이 친구는 많이 속상해해 라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미안해 라고 말해 라는 사과를 강요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신속하게 상황은 종료될 수 있으나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나이 어린 유아의 경우에도 잘못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언어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또한 놀잇감 부족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놀이 영역의 자료의 양과 공간 배치 등을 관찰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으로 인한 놀이 방해 상황에서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의 교실은 다양한 소리와 소음이 발생됩니다. 놀잇감으로부터 나는 소리, 또 놀이 상황에서 또래들 간의 이야기 소리, 또 멀리 있는 동료 부르는 소리, 또 교실을 뛰어다니면서 나는 소리, 또 악기들 사이에서 불협적으로 나오는 불안전한 소리 등이 있습니다. 종종 경력이 낮은 교사나 소리에 민감하지 않은 교사 또는 한 영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전체 교실 상황을 돌아보지 못해 소음으로 인한 놀이 방해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 미숙으로 발생되는 일시적인 소음과 또 지속적으로 다른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소음을 구별하여 개별 또는 전체 유아와 공유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이 다른 놀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야기하고 또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 함께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게임 운영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게임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놀이자가 서로 대립된 구조 속에서 경쟁하는 활동에 구조화된 놀이이죠. 프랑스 사회학자의 저서 중에서 게임은 즐거움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 또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 또 승패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 또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것, 또 규칙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유아가 게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함께 발달하여야 되는데요. 첫째,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과 규칙을 수용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둘째, 협의에 의해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 셋째, 팀의 승리를 위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 등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이러한 능력이 진행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놀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는 규칙이 있는 게임을 경험함으로써 공정함과 문제 해결력이 발달됩니다.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율성이 증진되며 또래와의 상호 협력 체제를 통하여 협력하는 태도와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게임은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기본 운동 능력을 길러주고 또 유아 시기에 꼭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및 기초 언어 능력과 사회 능력의 발달 등 전인 발달의 기회와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게임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 중에서 게임의 특성, 교육적 가치는 누차 말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거에 준해서 넘어가겠고요. 게임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3세, 4세, 5세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한번 다 언급했던 것이고요. 피아제가 제시한 유아의 게임 유형을 한번 유아의 인지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게임의 발달 단계를 연습 게임, 상징적 게임, 규칙 있는 게임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요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게임은 단순 게임 활동을 통하여 반복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기본적인 규칙을 익히게 되는 거, 이런 게 연습 게임이겠죠. 상징적 게임으로는 상징적 행동을 모방하면서 규칙을 학습하고 게임 방법에 적응하는 거, 또 게임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 이런 게 상징적 게임이라면, 규칙 있는 게임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 협동하게 되며 이기기 위한 노력도 하지요. 또한 집단적 게임으로 발전하면서 집단의 요구와 흥미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또 소속된 집단을 위해 규칙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령이 낮을수록 전략보다는 우연히 의존하는 게임이 전략이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이 하는 게 좋고요. 또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원게임이라든가 편게임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게임의 유형은 지난번에 원게임, 자유대형 게임, 또 그룹게임, 또 편게임들은 제가 다 언급했고요. 그래서 또 원게임, 편게임, 게임의 진행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지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게임을 선정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교사는 주제, 유아 발달의 적합성, 유아의 흥미와 관심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게임의 내용 선정에 앞서 선정된 게임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과 또 게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게임 선정에 대한 고려. 어떤 게임을 선정할 것인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게임인가? 또한 성공적인 경험을 위해 간단하고 쉬운 게임부터 게임의 규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였는가? 즉 게임의 규칙과 방법이 유아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또 우연의 요소보다는 전략적인 요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선정에 고려할 점이고, 게임의 내용이 주제와 생활 지도를 위한 교육적 요소를 담고 있는가? 또 게임의 방법이 게임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 즉 게임 자체의 신체적, 또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목적을 고려해 선정했는가이죠. 또한 유아 발달 특성과 게임의 내용을 고려하여 게임 유형을 선정하였는가, 또한 다양한 유형과 방법의 게임을 적용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게임 과정에서의 고려할 점입니다. 게임을 선정했으면 이제 게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의 고려해야 될 요인으로 보면은 게임을 위한 충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모든 유아가 게임의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참여하도록 하였는지, 또 편 구성을 위해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즉 고정화된 성 유형에 따라 여자편, 남자편 이렇게 편을 구성하는 방법을 자제해야 되겠죠. 또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게임의 규칙에 대한 융통성을 보였는가, 또 승패보다는 규칙의 준수와 게임을 즐기는 것이 우선되도록 지도하였는가, 또 게임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유아들이 흥분할 때 게임의 전반적인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지도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지도를 하였는가, 또 게임의 결과보다는 진행 과정을 중점으로 평가하였는지, 또 게임에 참여한 유아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은 게임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관찰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관찰 내용은 다음 게임에 반영하거나 또 대집단 또는 영유아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여 모든 영유아가 즐겁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됩니다. 소극적인 영유아는 편게임의 경우 유아 자신이 타인의 시선에 주목된다는 사실이 부담되어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또 참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하여 승패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고 울고 불고 떼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의 특별한 반응은 개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가 자신감을 갖고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게임 지도 평가는 교사가 수업 전에 대응과 또 준비 자료, 또 게임 진행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기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마친 후 자기 점검을 통하여 다음 수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게임의 진행 단계에서 게임의 교수 방법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유아의 연령별 특징을 우선 고려하여 게임을 지도해야 되죠. 교사는 보다 용이한 게임의 방법과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지도 방법은 연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급의 모든 유아가 능동적으로 게임의 목적을 이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의 단계적인 게임 지도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1단계 게임의 특성과 목표를 이해하게 하지요. 영유아의 게임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즐거운 놀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게임은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놀이임에 또 이해하도록 하여 유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죠. 다음 2단계에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되죠. 게임의 목적과 특성을 이해했다면 규칙을 이해해야 되겠죠. 즐거운 게임을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알도록 하고, 게임 진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칙, 즉 출발점, 출발 신호, 그리고 게임 내용에
따른 간단한 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되겠죠. 처음에 간단하고 쉬운 규칙이 있는 게임이 선정해야 되고, 또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게임 시작부터 팀 구성하기, 뭐 팀 이름 정하기, 인원수 세기, 승패 표시하기 등 제시하면 게임의 즐거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쉬운 것만 우선 진행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팀 구성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편 게임을 위해서는 팀의 구성이 필요함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하여 서로 마주보도록 앉도록 함으로써 팀의 소속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연스럽게 팀 구성의 필요성이 전달되고, 또 무엇보다 팀을 나누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편 게임에서는 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유아와 의논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낮은 연령의 영유아는 교사가 팀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적용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흥미를 높이도록 할 수 있으며, 이후 영유아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는 양 팀의 인원이 같아야 함은 이야기해야 되고, 팀별 앞쪽 유아부터 나와서 서로 악수하는 등 팀의 인원을 확인하도록 한다든가, 또한 한 팀의 유아가 부족한 경우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뭐 심판이라든가 뭐 게임 준비 요원이라든가, 한 유아가 한 번 더 게임하는, 한 번 더 한다든가, 깍두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 이해가 필요됐으면 이제 네 번째 단계 승패 표시 방법의 필요성이 나와야 되겠죠. 편 게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유아는 팀의 승리를 위해 게임의 전략을 세우거나 또 응원하기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승패 표시 방법은 보다 활발한 게임과 팀워크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 예로 블록 쌓기라든가,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든가, 융판에 그림을 붙여 활용하기라든가, 눈으로 보이니까, 또 숫자 달력 카드라든가, 또 양으로 표시되는 입체 자료, 뭐 투명 볼에다가 뭐 이렇게 투명에다가 볼 담는다든가, 뭐 통에 물건을 하나씩 둘씩 이길 때마다 꼽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승패 표시는 게임의 결과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규칙, 준수 등의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유아들로 하여금 스포츠 정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죠. 지나친 경쟁심은 피하고 승패를 인정하는 태도도 지도해야 되죠. 무슨 규칙을 어기면은 뭐 하나를 빼낸다든가, 뭐 하나를 그 다음에 뭐 꽂았던 거를 다시 드러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 단계로 5단계입니다. 5단계로 유아 참여시키기입니다. 게임의 진행 과정에서 유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게임 자료 준비하기, 또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방법을 결정하기, 또한 또 팀 구성을 위한 방법, 또 협의하기, 그 다음에 게임의 규칙 수정하기, 마지막으로 게임 진행에 따른 평가하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평가하기 단계를 유아가 참여시킨다면 이 모든 뭐 게임의 목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또 팀 구성할 때라든가, 승패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아가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